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는 한국의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대신 한국의 핵무장 허가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했고, 이는 전 세계적인 충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백악관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는 만약 주한미군이 한국을 나가는 동시에 한반도에서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분석이 나와 전 세계적인 파장이 일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대체 어떤 분석이 나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다비드라고 합니다. 현재 백악관 출입 기자로 일하고 있는 저는 최근에는 백악관에서 열리는 안보회의에까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회의에서 상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기사 작성을 위한 내용도 정리할 겸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매우 드물게도 백악관이나 국방부 소속의 매우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서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무거운 분위기 속에 가장 먼저 입을 뗀 것은 바로 백악관 안보실장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자신이 승리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한국의 핵무장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과 같은 부유한 국가는 국방을 위해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의 관점에서 이 제안은 터무니없이 비싸게 느껴질 게 분명하기에 양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럼프 후보와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어서 잘 알 테지만 저는 그가 그저 지나가는 말로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이런 논의를 애초에 할 필요가 없지만 트럼프가 당선되게 된다면 한국은 역사적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지지도에 관해 살펴봅시다. 트럼프 유권자의 85%가 2024년 선거에서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충성도는 트럼프에 대한 강력한 투표율을 보장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번 투표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무소속 유권자에 대한 표심도 점점 트럼프를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무소속 유권자 중 바이든을 49% 대 42%의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최근 미국의 주요 격전지주에서 유권자 등록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의 유권자 등록 데이터에 따르면 공화당 신규 등록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점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올라가면서 우리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왔습니다. 사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터무니없는 소리고 이는 절대로 실현될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타고난 사업가인 트럼프는 자신에 대한 지지도 상승과 미국의 이득이 되는 것이라면 뭐가 됐든 밀어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에 어떤 이익이 될까요?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미국에 상당한 재정적인 절약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해외에서 군사기지와 인력을 유지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노력이며 이 지출을 줄이는 것은 미국 국방 예산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죠. 또한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미국은 중동이나 동유럽과 같은 다른 전략적 지역으로 군사적 초점을 재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에 대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을 바꾸는 것을 기대하기도 할 것입니다. 핵무장된 한국은 이 지역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강력한 균형추 역할을 해줄 테죠. 핵무장 동맹국의 존재는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공격적인 기동과 대만을 비롯한 주변국에 대한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물론 국제정치는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트럼프는 한미동맹 내에서 마찰을 일으켜 다자간 방어구조를 약화시켜 개별 국가가 미국과 직접 양자협정에 더 많이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들이 더 광범위하고 다자간의 약속에 의존하기보다는 워싱턴으로부터 직접적인 안전보장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 최고의 전문가인 우리들은 이 문제에 대해 더욱 날선 태도로 바라봐야 하죠. 또한 한국의 역할은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명분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덩달아 핵개발을 시도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국가들은 핵개발을 시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한국만이 핵무장이 가능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북한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과 핵기술의 발전은 한국의 실존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위협의 독특한 즉각성을 고려할 때 미국은 한국의 생존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핵 억지력의 필요성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발전된 기술과 경제적인 능력은 한국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도록 합니다.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도 한국과 같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안정성, 그리고 신뢰성의 조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국제규정과 규범을 준수한 강력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한국의 핵개발이 단지 억제 목적만을 위한 것이고 군비 경쟁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강력한 감독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남게 될 주한미군과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의 주도는 한국의 핵 억지력을 보완하여 지역 안보를 강화하는 중층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 통합적인 접근법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다른 지역 동맹국들을 안심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핵능력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긴밀히 일치시키고 엄격한 국제적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왜 한국이 현재 세계 질서에서 유일하게 새로운 핵무장 국가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즉각적인 위협을 해결하고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 안정을 유지하며 비확산 원칙을 유지하겠죠. 그러나 저는 트럼프를 오래 봐와서 그런지 저는 그가 숨겨둔 진짜 의도가 보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국방비를 더 내거나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함으로써 한국의 국방비를 늘리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고 잠재적으로 한국의 경제적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핵무장된 한국은 미국이 동맹국의 군사력에 대한 전략적 통제권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면서 여전히 미국의 군사기술과 지원에 의존하겠죠. 즉 트럼프는 핵무장된 한국을 여전히 통제하에 두고 있을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는 아주 똑똑한 사업가고 분명 그저 돈 몇 푼에 한국 핵무장 승인이라는 터무니없는 수를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안보 전문가로서 말하건대 트럼프는 한국을 아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고 저는 한국에 직접 가본 적도 많고 한국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한국이 핵무장 카드를 얻게 된다면 상황은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일단 한국의 발전에 대한 욕구는 정말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누가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이 이 정도로 선진국이자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이건 미래를 내다본다는 사람들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유의 저력이 있는 국가고 한국인들은 노력의 화신이자 천재들이 분명합니다. 그런 한국이기에 미국이 한국의 손에 핵무장 카드를 쥐어줌과 동시에 미국은 한국을 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빨려 들어가서 한국에 휘둘리고 말 것입니다. 제가 과장을 하는 것 같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근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핵기술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의 상황은 확연히 다르거든요. 한국은 세계적인 핵기술 강국으로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한국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안보와 지역 안정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한국은 오랫동안 핵기술의 선두주자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핵에너지 프로그램, 선진 연구기관, 그리고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은 빠른 핵무기 개발에 강력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같은 24개 이상의 가동 중인 원자로와 최첨단 연구시설을 보유한 한국은 민간 원자력 에너지에서 군사 응용 분야로 거의 즉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원자력 강국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인 원자력 기술뿐만 아니라 소형 모듈식 원자로와 잠재적인 핵융합 기술과 같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개척하는 데 집중하면서 원자력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로들은 다양한 장소에서 쉽게 운반되고 조립되어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원자력과 무기 생산 능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듈식 원자로를 전략적 위치에 신속하게 배치하는 능력은
한국의 주문형 핵물질 생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 능력은 어떤 위협에도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여 위기 상황에서 핵 생산을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원자로는 기존의 원자로에 필요한 몇 년과 비교하여 수개월 내에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 기존의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는 핵 개발 과정을 모두 건너뛰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핵을 개발해낸 국가로 단숨에 뛰어오를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만큼 원자력의 모듈식 설계는 매우 복잡한 기술력이 필요한 과정이고, 이를 성공한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신속한 배치와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원자로를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은 지속적이고 적응력 있는 핵물질 생산을 보장함으로써 미국이 상상치도 못했던 생산성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오직 미국만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미 독자적으로 개발해낸 상태거든요. 한국은 극한의 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는 고성능 합금을 개발해 원자로와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로 피복제용 고급 지르코늄 합금을 개발해 핵 연료봉의 안전성과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러한 나노기술의 적용으로 핵물질의 소형화와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통해 더욱 강력하고 소형화된 핵소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 나노튜브는 핵물질의 강도와 열전도율을 향상시켜 기존의 핵무기보다도 훨씬 더 향상된 핵 위력을 가진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나노기술의 부품 소형화 능력은 더 작고 효율적인 핵무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소형화는 첨단, 휴대용 및 더 쉽게 은폐할 수 있는 핵장치를 생산하여 전략적 유용성을 높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는 미국만이 갖고 있는 기술이었고, 따라서 미국은 중국이나 다른 핵보유 국가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국가들에서 만든 조악한 핵무기는 미국의 압도적인 성능을 가진 최첨단 핵무기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 자명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함과 동시에 이러한 엄청난 경쟁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을 그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플루토늄을 추출하여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은 3만 톤 이상의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면 이 연료를 재처리하여 연간 약 1,500kg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이론적으로 한국은 연간 350개 이상의 핵폭탄을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한국에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원자력 기술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원자력 발전소는 매우 우수하고, 특히 이들이 개발한 APR-1400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원자로 중 하나죠. 한국의 원자로 기술은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 목적에 쉽게 적응할 수 있어서 무기급 플루토늄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매우 오래전부터 원자력 발전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어왔죠. 즉, 한국이 숨겨진 플루토늄 비축량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얻은 정보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는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채로 상당한 양의 숨겨진 핵연료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년에 걸쳐 조심스럽게 축적된 이 매장량에는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민간 에너지에 필요한 양을 훨씬 초과합니다. 발전소 지하시설에 보관된 이 핵물질들의 매장량은 수천 개 이상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무기급 플루토늄 10,000kg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핵기술 개발이 허용됨과 동시에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핵 비축량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숨겨진 강대국인 한국이 핵을 개발하는 데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기 전에 매우 활발한 핵기술 개발을 했던 국가로, 이들의 실질적인 핵기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한국의 선진기술 능력과 필수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전례 없는 속도로 핵무기를 개발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추정치는 한국이 핵 개발을 시작한 후 1개월 안에 첫 번째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냐고요? 한국은 핵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선진 미사일 기술과 전달 시스템을 이미 보유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별도의 기술을 개발해낼 필요조차 없이 핵탄두의 효율적인 배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핵무장 결정이 내려짐과 동시에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지력을 신속하게 전개하여 국가 안보가 지체 없이 강화되도록 보장할 수 있죠. 또한 한국은 전시국가라는 독특한 특성 덕분에 체계가 매우 유연하고 거의 하룻밤 사이에 민간 핵시설을 군사적 용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몇 주 안에 상당한 핵무기고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그 어떤 나라가 이전에 했던 것보다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빠른 속도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핵 개발 시작과 동시에 기존에 모아뒀던 재료들로 4,000발 이상의 고성능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나라 자체가 거대한 최첨단 군수공장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트럼프가 한국의 목에 목줄을 걸기 위해 핵무장을 승인했다간 오히려 미국은 거대한 진돗개에게 끌려가는 3살 배기 아이처럼 한국에 완전히 휘둘리고 말 것입니다. 미국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한국에 넘어간 통제권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시 빼앗아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한국은 북한이라는 통제할 수 없는 불량배와 맞닿아 있는 군사 강국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한국은 이미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중요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단단한 지하벙커와 시설망을 구축했습니다. 지하단지와 같은 이러한 시설들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의 직접적인 타격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벙커는 공격 시 핵자산의 생존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한국의 전략적 기피는 이 나라가 가장 극단적인 조건에서도 핵 억제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하여 상당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은 핵물질과 무기를 여러 안전한 지역에 분산 배치할 수 있는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 한 번의 타격으로 핵무기 전체를 잃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죠. 또한 한국의 로봇공학과 자동화에 대한 전문 지식은 핵 부품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제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현대 로보틱스와 삼성 공장과 같은 산업 자동화의 발전을 활용한다면 한국은 고품질의 핵 생산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기술 강국 한국의 정밀 자동화는 핵 부품을 생산하는 속도와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우위는 생산의 신속한 스케일업을 가능하게 하고 제조 과정에서 일관성과 품질 관리를 보장하죠. 즉, 미국이 한국에 뺏긴 통제권을 다시 찾아올 방법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핵무장 기회가 주어져도 국민들의 지지가 없어서 기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큰 여러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은 강한 국가 정체성과 문화적 회복력을 가지고 있고 이는 핵무장을 포함한 국방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유도하고 강력한 국방 정책은 역사적 갈등에 대한 집단적 기억과 자립 의지에 의해 국민을 결집시킵니다. 이러한 한국의 국가적 통합은 핵무기의 개발과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겠죠. 그야말로 핵개발 승인이 난 한국을 막을 수 있는 국가는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본의 아니게 한국에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핵 능력으로 한국은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역 동맹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할 것입니다. 일본과 호주와 같은 나라들은 한국의 해구산에 속할 것이고 전략적인 위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경제력은 군사력과 결합하여 세계 시장과 자원의 전례 없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영향력은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이 하던 대로 신흥 강국과 기술 선진국을 포함하여 전통적인 파트너를 넘어 전략적 동맹을 구축하기 시작하겠죠. 이러한 동맹은 경제적 안보적 이익의 공유를 바탕으로 한국이 글로벌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프랑스와 이스라엘과 같은 선진적인 핵능력을 가진 국가들은 한국과 기술 공유와 전략적 계획에서 협력할 것이고 이는 거대해진 한국이 더욱 몸집을 불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국제협력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전문성은 훨씬 더 강력해질 것이고 이는 국방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에도 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자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국은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진화된 원자력 에너지로의 전환은 한국을 청정에너지 기술의 선두주자로 만들 것이고 세계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에너지 개발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이는 첨단 산업의 세계적인 리더로서 한국의 명성을 높일 테죠. 동시에 선진 원자로에서 최첨단 방어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수출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열 것이고 한국의 국가 경제를 크게 증진시킬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던 한국 전쟁 전후의 가난한 한국의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불과 100년이 지나기도 전에
세계 최빈국에서 최강국으로 완전히 탈바꿈했고, 이 나라가 새로운 역경을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면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강대국이 된 한국에 남은 건 영향력 확대입니다. 한국이 동맹을 확대하는 것은 한국의 전략적 깊이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근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추가적인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여 한국의 핵 프로그램의 견고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한국은 기술적 경제적 강점을 활용함으로써 국제원자력기구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영향력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한국의 전략적 이익을 뒷받침하는 규범과 기준을 촉진하면서 한국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계적인 핵정책을 형성하도록 합니다. 결국 국제기구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가지게 된 한국은 점점 더 이들 스스로에게 유리한 국제정책을 지지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따라서 세계는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으로 나뉘게 되어 미국은 동맹국이자 초강력 경쟁자를 두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국제사회에 의해 종종 과소평가되는 한국의 독특한 강점은 한국을 빠르게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로 위치시킬 것입니다. 혁신적인 원자로 설계, 첨단 재료 과학, 우수한 지능과 감시, 로봇과 자동화, 대중의 지지, 첨단 추진 시스템, 그리고 전략적 동맹으로 한국은 세계적인 힘의 균형을 재정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해보면 한국이 핵보유국으로 가는 길은 기술 혁신, 전략적 예지력,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성으로 포장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숨은 강점은 한국이 세계적인 초강대국으로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핵무기를 가진 한국이 군사력에서 미국을 능가할 가능성은 매우 흥미롭고 도발적인 개념입니다. 한국은 숨겨진 핵능력과 첨단 기술, 전략적 우위를 바탕으로 최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력한 국가 중 하나가 되겠죠. 트럼프는 이런 한국의 엄청난 잠재력을 보지 못한 것이 분명하고 우리는 이 나라를 절대로 얕잡아봐선 안 됩니다. 안보실장의 말에 그 어떠한 전문가들도 감히 반박을 하거나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단순히 기술 강국으로만 생각했고 한국이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강대국이 될 거라는 것은 예상조차 못한 모양이었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한국의 어떤 운명이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굳이 핵무장이 아니더라도 이 나라가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건 그저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